회사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일부 사건들은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경영진은 어떻게 책임을 면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초기 사례 중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은 사건들을 분석하며 무죄, 불기소, 불송치의 결정의 차이를 알아보고 경영진이 어떤 조건에서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사건들이 남긴 교훈과 그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지난 영상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진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다룬 바 있는데요. 무죄는 법원이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불기소와 불송치는 재판에 이르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죄는 재판을 통해 법원이 피고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최종 판결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북의 한 건설업체는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공사금액 50억 원에 미달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불기소는 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입니다. 경영진이 안전 의무를 충분히 수행했거나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때 불기소 결정이 내려집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이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자체가 요구된 안전관리 체계를 이행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죄는 법원에서의 판단으로 불기소와 불송치는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처분이 내려진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5일 경기도 이왕시 오봉역에서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벌크와차 연결 및 분리 작업을 하던 중 열차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사고 후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기관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사고는 현장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이었고 사전 조치의 미흡과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경영진이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철저히 준비할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2년 5월 10일 모 대기업 건설사에서 시공하던 제주도 관광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이동식 방음벽 작업이 본래 예정된 작업이 아니었으며 회사가 이미 안전관리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예기치 못할 돌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경영진의 고의나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현장 인력의 의견 청취를 하는 절차도 있었으나 이들이 방음벽 관련 의견을 내지 않아 위험성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봤습니다. 이 사례는 사전에 구축된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경영진이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1일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대형 밀폐용기 형태인 열 교환기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가동을 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CEO 2명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송치되었죠. 하지만 검찰은 해당 기업이 중처법 시행 이전인 2021년부터 외부 컨설팅을 받으며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해당 공장의 대표, 하청업체 대표, 현장관리 책임자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철저하게 구축되고 이행된 경우 불기소나 무혐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화물열차 사고와 호텔 신축공사 사고의 경우 불기소 및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된 판단의 기준은 경영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의 적법성과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질적 적정성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회성 조치가 아닌 주기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점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은 법적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적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불기소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를 통해 법적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영진이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